그렇다면 박지성은 월드클래스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거겠지.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등 주요 리그의 시즌이 개막했고 대부분의 팀들이 첫 경기를 치렀지. 우선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이강인의 PSG 경기 결과를 보도록 할게. PSG는 홈에서 점유율 80%와 슈팅 12개를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과는 0대0 무승부. 심지어 로리앙은 슈팅 한 번밖에 못 때림. 점유율도 20%밖에 안 됨. 그래도 이강인은 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로 발탁되어 왼쪽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약 82분을 소화하며 팀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 특히 프리시즌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던 이강인이었기에 이번 첫 경기 내용으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네이마르는 벤치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지. 네이마르는 팀과 이별을 원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네이마르가 팀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상태야. 네이마르는 사우디 알히랄 이적에 가까워졌고 알히랄도 이번 주 초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어. 반면 이번 첫 경기에서 득점의 가뭄으로 무승부를 거둔 PSG는 음바페를 다시 1군에 합류시켰어. 음바페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이에 대한 처벌로 1군에서 제외시켰지만 팀의 핵심인 음바페를 그냥 내칠 수는 없었겠지. 더군다나 팀 리빌딩 과정에서 팀원들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음바페가 팀을 하드캐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 비록 다음 시즌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더라도 말이지. 이번엔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볼게. 이제 한 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뉴캐슬은 승점 3점을 챙기며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위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지. 그리고 빅매치였던 첼시와 리버풀 경기에서는 첼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어. 하지만 장외 경기인 브라이튼의 카이세도 영입 경쟁에서는 첼시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야.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한 카이세도는 첼시로의 이적만을 원했고 이에 첼시는 1억 1,500만 파운드라는 프리미어리그 팀 내 이적료로 역대 최고 금액을 제시하며 카이세도 영입에 근접했지. 이미 메디컬 테스트 일정도 잡혀있고 로마노의 히어 위고도 떴음. 계약 기간은 총 9년으로 밝혀졌어.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토트넘의 경기 결과가 남아있지.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며 주장 완장을 받은 손흥민. 대박. 박지성이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에 주장직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 선수로서 두 번째로 빅리그의 주장으로 선임되었어. 확실히 팀 내 영향력과 입지가 확실한 우리의 손흥민. 올해 케인도 없으니 흥민이가 매우 흥해줘야 토트넘이 살 수 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뒀고 손흥민은 큰 활약 없이 후반 75분에 페리시치와 교체되었어. 경기 이후 수많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손흥민에 대한 응원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어. 내용을 보던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 아니냐.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만나서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 그리고 손흥민 월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건만 모르는 사람 수십 수백 명이 모여서 이걸로 다투고 있음. 주말 동안 이적 소식이 잠잠했으니 이 흥미있는 토픽을 내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 과연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일까 아닐까? 이 답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월드클래스의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겠지.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같은 유형 내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 또는 물건. 구글링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나오고 있지. 최고 중에서도 최고. 혼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 그럼 그 최고의 기준이 무엇일까? 골든부츠. 즉 득점왕 획득 기준으로 먼저 분석해볼게. 다들 알겠지만 손흥민은 지지난 시즌 23골을 넣으며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으로 골든부츠를 수상했지. 특히 PK 득점이 전혀 없는 손흥민이 23골을 넣은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만약 손흥민이 PK까지 찼다면 해리 케인이 해당 시즌에서 얻은 4개의 PK를 더해 총 27골을 넣었을 것이야. 그렇다면 단독으로 골든부츠를 수상했겠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 골든부츠 획득 기준으로 월드클래스를 정한다면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아야 해. 그렇다면 15-16 시즌 레스터의 깜짝 우승의 주요 역할을 했었던 제이미 바디도 월드클래스이겠지. 바디는 2019-2020 시즌에 23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등극했어. 썬더랜드의 케빈 필립스는 99년-2000년 시즌 무려 30골을 넣으며 골든부츠를 획득하는데 이분도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아야 마땅하겠지. 참고로 이 당시 썬더랜드가 좀 잘나가던 시절임. 오히려 지금의 손흥민과 조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우승은 없지만 중상위권 팀의 스트라이커로
골든부츠를 획득했으니 말이지. 이 판단의 기준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명확한 기준 아래서 공평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야. 손흥민은 월클인데 케빈 필립스나 제이미 바디는 월클이 아니다라는 억가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일부는 우승 트로피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여부를 판단함. 그렇다면 박지성은 월드클래스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는 거겠지. 하지만 박지성에게는 지금과 같은 월드클래스 논쟁조차 없었어. 당시에는 호날두가 월드클래스냐 아니냐라는 논쟁만 있었을 뿐. 또 일부 국내 축구 팬들은 공격 포인트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여부를 판단하지. 손흥민은 유럽 커리어에서 총 128골과 55어시스트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총 183개의 공격 포인트라는 엄청난 기록이지. 그럼 제이미 바디의 기록도 살펴볼게. 참고로 챔피언십 시절과 하브리그 시절의 공격 포인트는 제외하고 계산했어. 147골에 44어시스트, 총 191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리그 우승 1회. 참고로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메시의 기록은 350골에 139어시스트로 총 489개의 공격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지. 만약 득점수나 공격 포인트로 월드클래스 여부를 정한다면 손흥민의 기록과 메시 기록 사이에 있는 모든 축구 선수들은 월드클래스로 분류되어야 해. 내가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손흥민이 월클이다 아니다가 아니야. 본인에게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걸로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것임. 굳이 남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손흥민은 자국민이기 때문에 월드클래스라는 터무니없는 억가는 그만했으면 해. 그리고 메시랑 손흥민이랑 동일한 수준이라는 식으로 댓글을 싸지르는 내용도 꽤 많던데 빨리 병원부터 가봐. 평상시에도 축구 논쟁이나 댓글들을 보면 메시와 손흥민을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하며 비교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 국뽕이 당연히 좋지.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는 유럽리그에서 득점만 350골을 넣었어. 공격 포인트도 500에 육박해 있어. 라리가 우승 10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그리고 월드컵 우승. 그 외 수많은 컵대회 우승은 언급하지도 않았음. 자랑스러운 손흥민이지만 손흥민의 비교 대상은 제이미 바디 정도가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이야. 아니면 도르트문트와 아스날 시절에만 150골 이상 넣은 오바메양과 비교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지. 비록 오바메양은 리그 또는 컵 우승 트로피도 보유하고 있지만 말이야. 월드클래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인이 만드는 거야. 본인이 월드클래스를 10명으로 정할 건지 100명으로 정할 건지 1000명으로 정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거지. 하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선수들 또한 같은 월드클래스로 인정을 해줘야 적어도 남들도 납득되지 않을까? 참고로 토트넘 경기 후 손흥민과 제이미 바디 그리고 손흥민과 오바메양을 비교하는 논쟁이 있어서 이 둘을 예시로 들어봤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영상을 하나 더 다룰 텐데 ESPN에서 나름 월드클래스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총 22명을 선정했어. 그중 11명의 스타팅 선발에 김민재가 포함되어 있지. 기대해도 좋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그럼 빠이.